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2년 만에 원내 제1당이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나태해져서도 안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7년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야 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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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교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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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돼서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당선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우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선거의 지형이 굉장히 어렵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수도권의 소위 참 현명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옳을 것이라고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서 선거를 갖다 이끌어갔는데 그 믿음이 현실화돼 가지고서 수도권에서 우리가 압승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내 제1당으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도권 유권자들의 이 정치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예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한편 우리가 승리해서 좋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종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또 보일 것 같으면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냉혹하게 돌아설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 각오를 갖다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선거 내내 유권자들의 약속을 하기를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경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경제 판을 짜가지고서 우리 경제를 정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다수 의석을 주시면은 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내년 대선을 맞이해서 반드시 집권을 해서 그 과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의원에 당선됐으니까 이제 4년 동안은 내가 내 자리를 확보했다는 이러한 관념에서 좀 벗어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년도 대선에서 기필코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하시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15일부로 이 더불어민주당에 와가지고서 까딱 잘못하면은 당이 와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서 왔습니다만 다행히도 당원 여러분들, 의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협조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기하고 선거에 임함으로써 그 선거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그와 같은 제1당의 자리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제가 늘 유세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대에 맞는 감각을 갖다 가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경제고 모두가 다 지금 어수선한 그러한 분위기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정치체가 뭐냐?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 경제 이것만 잘 이끌 것 같으면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도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정책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이 나라의 부도 축소하고 세계적으로 10위권에 달하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온갖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난 87년 헌법을 개정을 하고서 그 이후에 정치의 민주화하면서 과거에 잘못되어 있던 소위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시정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28년 가까이가 지난 현재에서 그러한 문제는 해결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세웠던 경제 소위 성장의 방향이 소위 포용적 성장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는 위기감 속에서 포용적 성장, 더 나아가서 정치에 있어서도 포용적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저희 목표를 갖다 가지고서 지금 선거 때 국민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회상을 하면서 1년 이상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저는 기필코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내세운 포용적 성장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날 왜 자본주의 국가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을 내세우느냐? 그 가장 중요한 주체가 국회입니다. 원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효율과 의회 민주주의의 발달이 결국 오늘날 자본주의를 오늘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져왔는데 가장 지금 취약해진 것이 뭐냐면 의회가 시장 경제에서 파생한 재반 문제를 조정할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1987년 지금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정치의 민주화를 했습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의회가 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것 같으면 과연 각자가 아마 잘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거의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점점 심화됐습니다. 이거를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느끼시고서 우리가 국회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들을 갖다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당선돼서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각 직능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의 가장 큰 이 조직상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직능과의 연계관계가 거의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부터라도 내년 대선까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그쪽에서 보다 많은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각 대변하고 있는 이런 직능 그룹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수렴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노력도 같이 우리가 겸비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여튼 지금은 과거의 패턴에서 완전히 해방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유권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새로 태어나는 줄 알았는데 또 역시 과거의 습관에 젖어가지고서 또 글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이것은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혹은 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유권자들이 이번에 우리 당의 일당의 위치를 차지한 것은 그래도 수권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어느 당이라는 것을 갖다가 판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당이 탄생을 해서 야권을 분열이 되면은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이 이거를 스스로 판별을 해서 과연 여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교체했을 때 어느 야가 확실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결과를 갖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정말 굳이 머릿속에 잘 간직을 하시고 내년 대선까지 좀 각별한 노력을 갖다가 경주해 주시기를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낙선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다음을 위해서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총선에서 김종인 대표님과 함께 5선의 영예를 아는 분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어려운 선거에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123분의 당선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그 어려운 선거를 이긴 그 승리의 기쁨도 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나누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말씀부터 좀 드립니다. 오늘도 한국일보에서 한국경제 발길이라고 하는 한국경제포럼 각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나왔습니다. 나라 경제의 파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입니다. 남해안의 광양 순천에서부터 저 진해 포항까지 있는 그 석유화학 공장들 수십 개의 공장들 제일 우리가 평균 임금이 높다는 회사들 이제 곧 도산된다는 위기입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올해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신문에 예고들이 들립니다. 어려운 경제입니다. 위기 경제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만 19대 국회 거의 백지 국회라고 합니다. 이제 20대 국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이제 경제 국회 만드셔서 경제 살리는 대한민국의 국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집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새누리당의 정부 여당 방식을 극복하고 우리가 대한 수권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줘야 하겠습니다. 19대 국회는 정말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 독주에 막아내기도 벅찼습니다. 사실 배후에 있는 청와대 여당의 주문은 국회를 무시했습니다. 여당은 정부 여당의 똑똑같이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유린당이 당한 의회주의 국회의 모습은 좀 참담합니다. 제가 강기정 우리 정책위장 오늘 낙선돼서 오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그때 된 얘기를 들어봅니다. 행정입법 수정 요구를 위한 한 30개 정도 아주 명백한 법을 위반한 시행령 한 자도 못 고쳤습니다.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찍혀 내려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원내대표로서 당대당의 모습은 거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정으로 국민들께서 이 나라 주인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여당 정부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정부 여당의 잘못된 경제 활성화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총리나 또는 여당의 부의장, 의장 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면 도대체 8년 정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처음 시작하는 정부인 것처럼 그동안의 경제 위기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국민들이 거부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집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 대 정부의 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정부는 과반수 여당을 통해서 국회를 집회하고 능멸했습니다. 이제 의회제를 살림으로써 야권이 국민들이 만들어준 다수의 힘으로 반드시 경제 살리는데 앞장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야권끼리의 연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과반수 여당을 놓고 소수 야당들이 서로 이합집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권 연대를 통해서 야권이 가지고 있는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 살리고 나라 살려서 다음 집권의 힘과 뜻을 여러분 당선자들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대 남은 국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거에 대한 초석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진 않습니다만 다수의 힘으로 그동안 못했던 그리고 국민들에게 거부당했던 정부 여당발 경제 활성화법은 모조리 원점 검토하고 우리의 방식의 새로운 경제 능력 대안 주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초석을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헌 당규에는 5월 중순에 새로운 원내 대표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앞당겨서 여러분들 우리 당선자들이 의회 중심으로 하루빨리 앞장서서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앞당겨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난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 20대 국회를 만드신 여러분들의 힘은 오로지 경제 파탄낸 정부 여당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을 만드셔서 새로운 수권과 대안으로 집권을 만들기 위한 초석, 집권을 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종인 대표님, 이종걸 원내대표님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비례대표 13번 저 때문에 잠 못 드신 분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됐습니다. 정춘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때문에 잠 못 들었다는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맨 마지막에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요즘 사죄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지난 30년 또 24년 살아온 대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정말 실현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기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대변인이 돼서 목소리를 내고 싶고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혁신위원으로 부산에 갔을 때 송인배 지금 낙선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낙선자들에 대한 당의 어떤 그 배려 혹은 관심 이런 거 말씀하셨습니다. 낙선한 동지들에 대한 당 차원의 배려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대선 승리는 온 국민이 열망하는 우리 당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번으로 당선된 문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성 더불어 유세단장으로 전국의 유세를 다니면서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시민운동 하면서 저도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를 하는 거야 라는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일하시는 거를 알고 왜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보수당의 집권 전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한테 존경드리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가장 가까이서 치열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우리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도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영건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300명 중에 유일한 농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국민들이 농업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4년간 최고위원을 계속 했으니까 저희 당에서 아마 최고위원 경력은 최장수일 겁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영주 의원이 그랬죠. 이제 할 말만 하라고 그래서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인들이 망가뜨려 놓은 판을 국민들이 바로 잡아준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아전인수격으로 막 해석하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당에 들어온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선 승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없는 노사정관계는 있는데 노사관계는 없습니다. 노사관계를 구축하려고 왔는데 의정활동을 통해서 노사관계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고요. 내년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동계층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열입니다. 오늘 당선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고 전부 국가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바깥에서는 왜 그렇게 싸움하신 분들로만 비춰졌을까? 그리고 제 생각도 고쳐야 되고 국민들께 그걸 고쳐드려야 될 책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 선배님들의 지도를 받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입니다. 우선 저를 비례로 선정해 주신 당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례는 직능을 대표하는 만큼 교육계, 과학기술계를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라진 교육 사다리 복원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 여러 선배 의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옥주입니다. 저는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여기 우리 선배님들 잘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뚜벅뚜벅 진실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해서 누가 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전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해 오신 지역구 당선자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른바 무혈입성한 이재정입니다. 그 정치 초심자고 초선 의원입니다. 새롭다고 해서 초선이라고 해서 시행착오나 부족함이 허락되지 않는 자리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롭지만 깊고 무겁게 정치하겠습니다. 무겁지만 희망차고 밝게 정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 여러분. 저는 과학기술 비례대표 문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수정부가 무너뜨린 과학기술 정책 제대로 세워서 우리 과학기술 500만 과학기술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정당이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같이 의원님들 모시고 노력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대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철입니다. 정당 투표로 됐으니까요. 정당에 도움이 되는 정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기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아까 인사 말로 다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